안녕하세요, 트리사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그 선생님께서 경험하셨던 경험담을 좀 듣고 싶은데요. 내가 보냈던 서울대를 간 내 제자들의 이야기, 그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. 네, 일단 선생님께서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서울대를 갔던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서울대를 간 애들 특징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겠죠? 그런데 서울대를 갔는데 되게 얄미운 애가 있고, 서울대를 갔는데 정말 그러니까 교무실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애들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정말 정말 이렇게 막 정말 열렬히 응원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. 그러면 뭐 서울대 갔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닌가? 라지만 사실 기왕이면 이게 후자였으면 좋겠고, 또 이런 거죠. 서울대를 갔다는 말은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한다는 말인데,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쟤는 공부를 안 해도 참 딴 걸 해도 잘했겠다.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. 사실 그렇잖아요. 뭐 사실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싶은 것도 단순히 뭐 그런 학벌 학위도 있겠지만, 그게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걸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면 서울대, 뭐 당연히 똑똑하고 공부 잘합니다만, 서울대를 가는 게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으면 정말 공부도 잘하는 아이, 쟤는 공부가 아니라도 참 한 것도 잘했을 것 같다. 그런데 공부도 잘하네? 그런 거를 많이 바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, 일단은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, 참 정서지능이 뛰어나요. 그러니까 정서지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성이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다 연관된 거죠. 그럼 이 인성은 어디서 비롯되느냐? 가정 환경이라든가, 뭐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, 그런 양육 환경이라든가, 이런 데서 비롯될 거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쟤는 공부가 아니라 딴 걸 해도 잘했을 것 같다 싶은 애들은 어떠냐면, 이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나거든요. 왜냐하면 공부를 잘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공부만 잘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쟤는 딴 거를 해도 잘하겠다라는 싶은 애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, 그럼 그게 당연히 메타인지랑도 이어질 것이고, 그 다음에 그 메타인지가 발달했다는 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이해한다는 건데,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뭐 IQ 이런 지능을 떠나서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상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말은 그거를 아이가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만들어졌었다라는 얘기라서, 이게 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던 애들 중에서 쟤는 뭘 해도 잘할 것 같다, 일당백인 것 같다, 그런 친구들이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뭔가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일 정도로 이게 다 이게 서로 연쇄적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제발 그 아이를 이렇게 서울대 좋죠. 근데 키우실 때 아이를 좀 존중하시고, 그래서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, 이게 소공주 소왕자를 키우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인성, 아이의 정서,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아이를 좀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양육하시는데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일단은 서울대 갔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어떤 정서 지능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, 그러면 이제 영어 쪽 교과를 담당하시니까 네. 그런 학생들은 어떤 영어 쪽에서는 또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서울대 간 애들 중에서 영어 참 잘하는 애들은 문해력 어땠냐면,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클리셰일지도 모르겠는데요. 이 엄마들이 내 로망이 내 새끼가 해리포터를 보는 거를 정말 바라셔요. 이놈의 해리가 문제인데, 이게 정말 이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, 제가 봤던 참 영어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게 영어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책상에 쉬는 시간에 자기가 뭐 갖고 놀거나 뭐 보던가 했던 것 중에서 미처 못 치운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책상에 올려져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참 그 서울대 간 친구 중에서 영어 잘한 친구들은 보면 정말 책상에 그게 있었어요. 해리포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, 뭐 트와일라잇이 있는 경우도 있고, 뭐 메이즈 러너가 있는 경우도 있고, 그런 친구들이 참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. 그러면 걔네들이
왜 원서 들고 다니고 그러면 이게 좀 있어 보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느냐. 그게 아니라 진짜 얘네들은 찐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. 뭐, 그래서 뭐,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가족 여행을 가요? 그러면 진짜 뭐, 그 해리포터 그리핀도르? 그 기숙사. 이 가운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정말 그런 각종 굿즈들이 보여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해리포터가 있는데 뭐 진짜 얘가 찐으로 해리포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거의 스피노프 버전, 뭐 신비한 동물사전. 그러면 진짜 신비한 동물사전이 영어로 된 게 있는 거죠. 아, 그래서 얘는 정말 이거를 좋아하구나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영어로 접하다 보니까 영어를 정말 잘해요. 그래서 그런 애들은 문해력도 뛰어나고요.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진짜 영어를 잘하는 거는 글 쓴 거 보면 티가 많이 나거든요. 그런 애들 보면 글을 정말 잘 써요. 그래서 일례로 정말 그때 제가 영어과 교생을 받았는데 그때 영어과 교생이랑 제가 보여줬어요. 얘 너무 잘 썼다. 그러니까 그 교생 선생님이 얘는 저보다 잘 쓰는 것 같네요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. 그러면 사실 우리 애들이 뭐 바로 뭐 해리포터를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처음에는 픽처북부터 시작해야죠. 우리가 태어나면서 기니디비 하면서 태어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픽처북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밟아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수평적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. 아이 수준에 맞는 그리고 아이 취향에 맞는 책을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. 이거를 독서로만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. 물론 독서량이 그게 좀 안 된다.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걸 좀 약간 후벼 파는 그러니까 다독보다는 정독도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좀 자연스럽게 만약에 다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수평적 독서. 아이 취향에 맞는 당연히 처음부터 그럼 픽처북부터 시작해야겠죠? 정말 뭐 페이지 하나에 뭐 단어 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나가는 거고 정말 오롯이 다독을 많이 해서 키우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죠.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말도 있어요. 1500권. 잠수네 이런 데서 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픽처북 500권, 리더스북 500권, 챕터북 500권 이런 게 사실 다 그런 데서 비롯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엄마들의 로망인 해리포터를 가려면 결국에는 처음부터 해리포터를 당연히 읽을 수는 없고 당연히 픽처북부터 쉽고 수준에 맞는 그림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.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역시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독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어떤 주입식보다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하는 독서들이 영향이 큰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문해력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도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